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생방송을 즐겨보는 스프린터입니다. 외할아버님께서 갑자기 안 좋으세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출발한 지 5분도 안 돼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짤방으로만 보던 장면을 저도 똑같이 겪을 뻔했어요. 왠지 그때 주택가 골목길 신호등 교차로인데요. 오른쪽에 차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차는요 30도로에서 25 정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뭐가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튀어나오니까 진짜 저도 급정거했어요. 와, 급정거. 만약 사고 났으면 어머니께서 조수석에 타고 계셨었는데요. 어머니 크게 다치실까봐 어이구. 예. 그런데 다행히 사고는 피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으로 앞으로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사고 날 뻔했는데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한 시속 25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저 검은 차 한 대 지나갔어요. 검은 차. 혹시 또 차가 나오면 어떡하지? 또 나오면 어떡하지? 역시 와 깻잎 한 장 차이로. 그런데 상대차 여기 왼쪽 깜빡이? 저 뭐야? 다시 저 차 올 때. 아 비상등인가 보네. 예. 여기 요거만 켜 있어서 저는 저 차가 좌회전하려고 그랬나? 그런데 네, 비상등 킨 것 같아요. 사고 나기 직전에 만약에 내가 좀만 더 들어갔으면 어머니 꽝. 1년 전에 그 직원분이 아드님 운전하시지 않고요. 직원분이 운전하다가 이런 똑같은 사고가 있었대요. 어머니께서 다치셨고 고생을 하셨대요. 아이고 1년 만에 또다시 어머님 병원 시대실까 봐 그냥 다행히 근데 사고는 피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들의 마음으로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30대 초반입니다. 빨리 며느님 이렇게 결혼하시면 어머니께 더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평소에 자동차 정도로와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무조건 제한속도 지킵니다. 예. 고속도로에서도 제한속도 지키는 게 더 안전하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30이면 30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100일 때 105, 107 갈 수 있죠. 근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그래도 10% 정도에서는 갈 수도 있는데 다른 데서는 딱 그거 지키신대. 딱. 특히 아파트 단지 10km,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예, 앞, 좌우 모두 살피면서 진행합니다. 갑자기 돌진해 나오는 바람에 생각을 틀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차는 처음부터 검은 차를 따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회전하려는 직진하려는 건 잘 모르겠네요. 좁은 도로 바닥에 생활도로 30이라고 큼직하게 써 있잖아요. 써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30보다 더 밑으로 가세요. 상대차 오른쪽에 검은 차 한 대 지나가고 또 한 대 나올 것 같다 생각해서 미리 대비를 했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부앙. 예. 작년에도 저희 직원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 나서 어머니께서 고생하셨는데 와 2년 연속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실까 봐 아이고 걱정 많았었는데 다행히 사고는 피했습니다. 어머님도 저도 한 변호사님 팬입니다. 예. 여기서요, 우리 스프린터님, 제가 하나만 더 120점 받으시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요, 검은 차 지나가네? 또 한 대 나오면 어떡하지? 안 보이죠? 요 건물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나기 전에 잠깐 멈췄으면.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 멈춰야 돼요? 여기 멈췄으면. 예. 멈췄으면, 저쪽 빨리 오네. 가. 나는 안 급해, 나는. 물론 할아버님께서 지금 그 외갓집에서 급한 일이 있어. 할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고 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급하긴 하지만 급할수록 교통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췄더라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 서행이죠. 그리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했다 가야 됩니다. 미리 대비하신 거 잘하셨어요.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런 곳에서는 서서 좌우를 확인하시면 200점 드리겠습니다. 스프린터님. 어머니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입니다. 불박차. 고속도로 달리다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후방 영상도 잘 보세요. 가겠습니다. 이런.
다시. 앞에 차가 어떤 사고죠? 앞에 가고 있었는데 앞에 차가요. 자, 앞에 차 보세요. 앞에 차랑 거리가 얼마인가요? 한 40m 정도 거리 두고 가네요. 이럴 때는 앞차 갑자기 멈추면 못 피합니다. 앞차 브레이크 들어와요. 브레이크 들어오고 1초, 2초 만에 우와 앞에 차들이 이렇게 쪼르륵 정체되어 있는데 이 차가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늦게 안 될 것 같아 슉 빠졌어요. 블락차도 저 차 갑자기 빠지고 나니까 여기 차들이 밀려있는데 우와 들이받을 것 같아서 옆으로 피합니다. 피하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트럭에 날 들이받습니다. 아이고 이 차가 좀 빠졌으면 쭉 나가지. 왜 거기 또 여기 보세요. 나갔으면 쭉 나가지. 왜 앞에서 거기서 멈추고 있어. 너 그냥 쭉 갔으면 나도 쭉 갔을 거 아니야. 앞차는 그냥 가버렸어요. 이 사고. 앞에 쪼르륵 정체되어 있던 그 차들은 잘못이 없죠. 그럼 앞에서 뒤늦게 브레이크하면 슉 빠졌던 그 앞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을지 없을지. 저건 불박차 100% 잘못이다. 앞차가 좀 비상등 좀 켜주든가 좀 미리 브레이크 잡든가 하지. 앞차 자기만 빠져나가면 어떻게 앞차에도 잘못이 있다. 뒤에서 들이받은 트럭은 잘못 없어요. 갑자기 슉 들어오면 트럭 방법 없죠. 내가 갓길까지 피했는데 트럭도 갓길까지 와서 날 때렸다. 내가 그거는 트럭으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죠. 이번 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의 100% 잘못입니까? 아니면 앞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불박차 100% 잘못이다. 앞차 잘못 없다는 의견이 18%. 앞차에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82%. 앞차가 바로 빠져나가지 멈춘 것은 그것은 으악 하느라고 놀래서 멈춘 거죠. 그것은 앞차가 그만큼 그 앞에 전방주의를 못했다는 겁니다. 전방주의를 했으면은 여유 있게 브레이크 잡아야죠. 그러면서 앞에 차들이 멈추는 걸 보고 보세요. 여기서요. 여기 비상등 켜고 있잖아요. 다시. 자, 빠져나가고 비상등 켜고 있잖아요. 이걸 봤으면 이 차가 미리 브레이크 잡고 미리 비상등 켜줬으면 불박차도 여유 있게 브레이크 잡았을 텐데 자기 혼자 슉 빠져나갔어요. 앞을 못 봤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방주의 태만이죠. 앞차의 안전거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을 봤으면은 앞에 차들이 멈추는 걸 보고 자기도 같이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슉! 저는 그래서 이 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차가 안전하게 갔으면 사고 안 났어요. 이 차가 안전했으면 나도 미리 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래 그 차 사고 안 났잖아. 여하튼 간에 그 차 사고 안 났고 너 사고 났잖아. 그래 그 차 사고 안 난 거 히트앤드런? 히트앤드런이나 들어. 네가 안전거리 시켰으면 네가 앞차에 안전거리 시켰으면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야. 너 왜 아까 40m 밖에 했어? 네가 100m 유지했으면 그 차 휘어 나가더라도 그 앞차랑 그 앞에 서 있는 차도 미리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저 앞차의 책임을 인정 안 하는 판사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저는 이런 경우 앞차도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저항이 무진장 심해요. 일반 운전자들은 아니 사고 안 났잖아. 사고 안 나서 그만하냐. 이런 경우 앞을 잘 보면서 내가 뒤에서 오는 차들 나만 빠져나간다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요. 앞을 잘 보고 앞차를 갖고 좀 나도 비상등 켜주고 미리 브레이크 잡아주고 그럼 뒤에서도 릴레이가 되는 거죠. 나만 살짝 빠져나가는 거.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차 한 30%? 예, 30에서 한 30% 전후로 저는 앞차에게 잘못이 인정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 차는 똑바로 가는데 늦게 본 거죠. 내가 잘 가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퍽 들어와요. 내한테 급차로 변경하는 차도 있고요. 또 다른 차 사고 나서 나한테 팍 들어와요. 그럴 때 내가 퍽 겨우 피한 거. 그럴 때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하나 있었지. 뭐 60년 터널?
그때 그거는 내가 잘 갔는데 뭐가 팍 들어왔잖아. 근데 내가 겨우 피했잖아. 겨우 피했는데 너만 빠져나간다고? 그러면서 비난하는 글들이 있었는데요. 아니 내가 잘 갔는데 뭐가 갑자기 푹 들어오면 내가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내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죠. 예, 그 순간에 내가 비상등 켜주고 그럴 상황이 없습니다. 이거는 앞에 잘 가던 차가 앞을 보고서도 여유 있게 멈추거나 또는 비상 켜주면서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앞차에게도 잘못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도 저랑 같습니다. 부산에 있는 터널입니다. 터널은 실선이죠. 근데 가끔가다 점선이 있어요. 터널 나가자마자 우회전하는 차들이 있으면은 중간에 점선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불박차 1차로 갑니다. 1차로 가는데요. 네, 가다가 점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는데 저 뒤에 트럭이 아니 꽝 들이받았습니다. 내가 들어갈 때 급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요 깜빡이 켜고 있어요. 네, 깜빡이 소리 노래 소리 때문에 제가 소리 잡겠는데요. 깜빡이 켜고 있어요. 그러고 들어갑니다. 몇 초 걸렸나요? 자, 내가 여기서 들어갈 때요. 깜빡이 미리 켰습니다. 5초 전부터요. 5초 전부터 켜고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트럭까지 거리가 꽤 되죠. 이 트럭 입장에서는 요거 보이겠죠. 내가 들어오고 있지만 내가 들어가 가로막는 게 아니라 뻔히 브레이크 잡는 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저 트럭은요. 앞에 브레이크 잡은 거 보세요. 여기 브레이크 잡잖아요. 요 브레이크. 여기 나가서 우회전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약간 실선에서 못 들어갔고요. 이제 점선에 들어갑니다. 점선에서 깜빡이 켜고 트럭 저 뒤에 오고요. 여유 있게 나름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꽝. 여기서 끝났는데요. 사고 나는 거 그 이후의 상황은 여기서 영상이 끝났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저 트럭이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냐면은 보세요. 트럭이 들이받아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트럭이 나 들이받았죠? 내가 저 넥스턴 밑으로 쑥 들어갔어요. 넥스턴 또 그 앞에서 또 들이받았어요. 엄청 세게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선 변경 시점부터 5초 이상 서 있거나 아니면 주행해서 들어가서 20-30m 갔어야 된다. 이미 차로 변경이 끝나서 딱 5초로 서 있든가 아니면 차로 변경 끝나서 20-30m 갔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들어가자마자 사고 났잖아. 당신이 가해 차량이야.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대요. 아직 보험사에서는 경찰 조사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율은 안 나오는데요. 경찰에서는 내가 진로병증 사고다. 내가 가해 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과수의 트럭의 속도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거 트럭이 충분히 멈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뒤에서요 뻔히 보이는데 제가 끼어들어 사고 났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트럭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요. 렉스턴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바로는 제가 차로 변경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2-3초 지나서 부딪히는 걸로 확인됩니다.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끼어들지 않았어도 트럭이 그 앞차 들이받았을 것 같아요. 저렇게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차선 변경하기, 차선을 받기 5초 전에 켰어요. 네, 그리고 깜빡깜빡 소리 나요. 그리고 그 차가 들이받아서 저는 넥스턴 밑으로 쑥 들어갔어요.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으면. 그리고 제가 왜 이 차로 들어가셨나요? 그랬더니 거기서요 운산턴에서 좀 있으면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요. 그거 빠지지 않으면 저는 못 빠져요. 저 맨날 거기 다녀요. 예, 터널 밖에 바로 신호대기 차선이 있어서 거기서 줄을 지어서 터널 안까지 차들이 쭉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트럭이 더 잘못했습니까? 거기서 우회전인지 가는 길이 다른지는 몰라요. 예, 이 강남 순환도로는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들이 많습니다. 과천으로 빠지고 뭐 이런 사당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저희는 서로 길이 다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가는 길이 바로 글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트럭이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도 6% 있습니다. 6%. 트럭이 더 잘못했다는 의견 94%입니다. 저는요, 들어갈 때 트럭과의 거리가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 차들이 브레이크 잡고 있었고요. 렉스턴이 이미 브레이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으면 내가 저 렉스턴 밑으로 쑥 들어갔겠어요? 그 오중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서요. 렉스턴이 브레이크 들어오죠. 아니 그러면 이 차가 미리 브레이크 잡아야 되죠. 1호부터 몇 초 후에 사고 나나요? 앞에 차가 이 브레이크 들어오면은 저 트럭이 브레이크를 같이 잡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초 동안. 아니, 트럭은 저런 기세로 달려오면요. 지금 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아니, 나도 보이고, 이 차도 보이죠. 내 브레이크도 보이고, 이 차 브레이크도 보이고, 뻔히 보이는데, 그동안에 뭐 한대요? 아니, 속도가 빠르지도 않잖아요, 트럭이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 여기서, 이거. 그리고 요 사고에서요, 불박차 때문에 정지거리가 얼마나 침해됐을까요? 불박차가 앞차랑 바짝 씁니다. 여기요. 이렇게 바짝 섰어요. 요 거리 길어봤자 3m죠? 그리고 불박차 길이 5m죠? 정지거리 8m예요. 근데 내 차가 여기 쑥 들어갔어요. 저 차가 들이받아갖고. 불박차 없었으면 이 차를 들이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럭이 더 잘못했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트럭의 100%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의견입니다. 끼어들어서 5초 지나지 않았다? 끼어들어서 20, 30m 가지 않았으면 변경주 사고다? 그런 게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오나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가 적어도 수천 건 넘겠죠. 10,000건 이상의 판결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진로 변경에서 완전히 바퀴가 4개 들어서 5초가 지났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정차 있는 거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리고 진로 변경에서 다 들어와서 20, 30m 갔어야 그래야 진로 변경이 완성되고 앞뒤 관계다. 그런 얘기를 저는 그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조사관들이나 또는 보험사 직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데는요. 처음부터 점선을 만들어주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쭉 실손 오다가 차들은 쭉 밀리는데 여기서도 점선 주지. 점선 금방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죠. 주차장에 엄청 차가 많이 막혀요. 그래서 저 주차장 입구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25분 걸렸습니다. 남편분이 운전대를 잡으시고요. 부인은 남편하고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보, 그런데 말이야. 그지? 이분이 좀 연세도 있으시고요. 컴퓨터를 잘 못하셔서 3시간 만에 영상을 올리셨대요. 어떤 사고일까요? 코미디. 보시겠습니다. (25분)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저 뒤에 차 보세요. 뒤에 차. 뒤에 차. 저 차 뭐야? 저 차 뭐야? 다시. 자, 다 줄 서 있는데 저 차 뭐예요? 저 차 뭐야? 예. 저 차는 뭐야? 왜냐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남편한테 여보 있잖아 그거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사이드 미러를 본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니까 뭐 차가 오잖아요. 차가 오니까 저 차는 뭐야? 쑥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 차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불박차가 섰다가 출발했다. 정차 후 출발이다. 정차 후 출발차니까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험사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보험사는 더 웃깁니다. 25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입구서부터. 이야, 200m를 가다서다 25분 걸렸는데요. 차 한 대 빠지고 또 한 대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이야, 새치기, 초얍삽이. 상대는 정차 후 출발. 그래서 불박차 가해 차량이래요. 우리 보험사도 불박차한테 20% 있대요. 우리 보험사도 불박차한테 20% 있대요. 이야. 새치기 우대 보험사네요. 나이도 있고 컴퓨터 할 줄 몰라서 3시간 정도 걸려서 올렸습니다. 변호사님, 내내 건강하십시오. 정차 후 출발차, 불박차 정차 출발이기 때문에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상대편 보험사. 그리고 우리 보험사는 이럴 때 80대 20이에요 라는 우리 보험사. 여러분들 피곤하실까 봐 재미있는 코미디 소재를 올려주신 양쪽 보험사. 그리고 3시간 만에 힘들게 올려주신 질문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코미디입니다. 100대 빵, 200대 빵, 300대 빵 어디가 끝일까요? 끝이 없습니다. 한문철 TV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는 애청자입니다. 평소대로 왼쪽 건너편에 시내버스 정차하는 거 보고 유심히 보면서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버스에서 승객이 내려서 무단횡단하네요. 그래서 속으로 허허 웃으면서 가세요. 대기 중인 차량 사이로 삐죽하고 나오시길래 건너가시라고 그랬더니 건너가시는데요. 그거 보면서 좀 씁쓸했어요. 쓸쓸했어요. 씁쓸. 똑같이 통할 수 있겠네요. 저도 사실 변호사님께서 서행운전 강조하시면서 시야를 멀리 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보행자가 보였어요. 제가 천천히 가면 많이 보입니다. 빨리는 가지면 많이 못 봐요. 이 좋은 세상 많은 걸 보시려면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멀리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갔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보시죠. 자, 좌회전 신호 받았어요. 직접 신호. 정선은 잘 가죠. 맞은편에 버스 정류장. 저서 혹시 역시나 가세요. 이번 영상이요. 만일 불박차가 빨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빨랐으면 보일까요? 여기에서 어차피 여기 가더라도 빨간불이에요. 이럴 때 급하게 갈 거 없어요. 갑니다. 역시 저 건너편에 시내버스 거기서 내리면은 요 뒤에까지 가기 싫으니까 여기 무단에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보니까 보인 거예요. 미리 보였어요. 미리 보이니까 에이 그래 건너가세요. 신호 바뀌었네요. 만약에 조금 전에 신호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호 바뀌면 가다가 사람 툭 튀어나왔으면 몇 대 몇일까요? 100대 0이 되겠죠. 저런 사이에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만약에 아까 녹색 신호였으면 여러분들도요. 앞에 녹색 신호였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차 사이에 튀어나오면 그거 신경 쓰면 못 가요. 여기서 멈췄다. 이거 좌회전할 차들이잖아요. 좌회전할 차들 서 있는데 거기서 내가 멈췄다는 못 갑니다. 사고 났으면 100%예요. 그러나 아까는 빨간불이었어요. 빨간불이니까 이분이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면서 멀리 보니까 혹시 저기서 그러니까 보인 겁니다. 뭐가 있나 생각하면 보이고요. 없을 거야 아마 안 보입니다. 많이 사고 났을 때 100대 0은 나중입니다. 만약에 사망사고로 이어지면 100대 0 되더라도 평생 동안 내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멀리 많이 보십시다. 정말 훌륭한 영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앙부대를 푹 튀어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띵틀 넘듯이요. 그냥 푹 뛰어넘은. 그러다 퍽 부딪히면 100대 빵이죠. 이런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전에 여기를 기어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술 취하면은 요 밑으로 기어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그것도 밤에. 무단횡단 제발 좀 하지 맙시다. 중앙분리대가 끊겨 있어서 위험한 것 같네요. 중앙분리대가 안 끊겼는데 쭉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서 나왔지?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시죠.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자, 불박차 달립니다. 달려가는데
이야. 다시 한번. 아이고, 시급합니다. 다시 한번.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서. 아니, 여기요. 중앙브리다가 여기에, 여기 끊겨 있어요. 여기 끊겨 있는데, 여기를. 이거 사망사고입니다. 이거 부딪혔으면 사망이에요. 이거 부딪혔으면 무조건 사망입니다. 무조건. 이런데 제한속도 70, 80대잖아요. 7, 80을 하는데 팍 부딪히면 사람이 붕 떨어집니다. 중앙불이다 이렇게 끊겨 있는 거 예상할 수 있나요? 그 끊겨 있는데 거기다 딱 보지도 않고 그냥 달려들어요. 피하다가 만약에 뒤에서 덤프 들어오고 있었으면 진짜 대형 사고 났을 뻔했습니다. 중앙분리대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아마 저기는 비상회차로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비상회차지는 거기는 중앙분리대 쭉 연결하면서 그 이동시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못 건너오게 계속 이어주세요. 틈새만 있으면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만약에 사고 났으면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 만약에 전부대에서 사망이 나더라도 운전자에겐 잘못 1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런 데서 튀어나올 거 예상 못합니다. 밤에도 저런 데 톡톡 튀어나와요. 밤에도요. 옛날에요. 구석기 시대 블랙박스 없을 때 2000년대 2010년 되기 전에 저런 사고 저렇게 중앙부대 중간에 딱 끊어지고 그 사람이 건너와요. 그러다 빵! 그랬을 때 법원에서요. 무단횡단자 과실 60, 자동차 40 받습니다. 제가 맡아서 소송한 사건 중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건은 전 소송 안 합니다. 왜? 무단횡단자 100% 잘못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목숨은 딱 하나입니다. 제발 이렇게 위험한 짓 하지 마십시다. 부부가 함께 이제 집이 좀만 더 가면 집이에요. 신호대기랍니다. 신호대기 하는데 갑자기 팍! 맞은편에서 오토바이하고 택시하고 사고 납니다. 그러더니 오토바이 운전자 튕겨지고요. 오토바이가 팍 밀려갖고 풀박차 앞으로 와서 빡 때립니다. 제일 먼저 차에서 내립니다. 운전자가. 그래서 쓰러지는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가서 오토바이 운전자 가서요. 여러분들 막 그냥 뭐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목이나 허리 이런 데 더 크게 부상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숨을 안 쉬면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지만 숨을 쉬고 의식이 있으면은 일단 누워있는 채로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차들이 오다가 2차 사고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 차가 막아주고 있죠? 그리고 가서 저쪽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 119 신고 좀 해주세요. 네, 그랬는데요. 119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동안에 엄마도요. 집이 바로 근처인데요. 다른 데 전화를 합니다. 다 왔는데, 아이고, 이거 사고가 났어. 엄마, 아빠 괜찮아? 우리는 괜찮은데, 차가 많이 망가졌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좀 이따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는데요. 남편이 내릴 때, 남편 문만 열었어요. 문이 도어락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어락이 걸렸는데, 그래서 잠깐 이제 119 신고해달라고 그러고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에, 불이 납니다. 여보 내려. 안 열려요. 문이 잠겨 있어요. 그 남편이 얼른 해서 여보 내려 그러고서 이 오토바이가요. 빵 때리면서 껴 있었어요. 차 밑에. 껴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에 불난 게 아니라 나중에 좀 이따 보면 불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띄려고 내가 후진해요. 후진하는데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내려가고서 오토바이를 띄워보려고 그러는데 불이 점점 커져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러다 폭발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피합니다. 그리고 몇 분 이내에 119 소방차가 와서 불은 다 껐습니다. 그 과정인데요. 그 과정이 이런 사고로 진짜 보통 차가요 과열돼서 불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고로 불나는구나 이런 날벼락도 있구나
저는 그러면서 이분께서요, 아, 우리 집사람이 그 딸하고 통화한 내용, 아유, 그건 사생활인데 그것 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건 영상, 그분은 그냥 올리지 말아주세요 하는데, 저는 그 통화 내용, 제 마음은 그 내용을 음성 변조 없이 소개하고 싶었어요. 근데 음성 변조는 많이 했습니다. 변조 많이 했고요. 대신 자막 중요한 건 몇 개 넣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이 부부에게는 끔찍했던, 자칫 잘못했어. 아니, 아내가 안에 들어있는데요. 문이 잠겨있는데 내려 하는데 만약에 펑 터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러한 진짜 있을 수 없는 날벼락 중에 날벼락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두 분 빨리 트라우마에서 11월 26일이에요. 11월 26일 밤 9시 반입니다. 며칠 4일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이 트라우마에서 빨리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보시죠. 자, 부부가 같이 대화 중이에요. 그러면서 갑니다. 네, 깜빡이 킵니다. 왼쪽 깜빡이. 신호대기 할 거예요. 네, 깜빡이 켜고요. 어! 네, 방금 사고 났어요. 건너편에 사고 나왔고 오토바이가 운전자 튕기고요. 오토바이는 내 차로 때렸어요. 저 뭐 사람이야? 119 불러야지. 저 어디 갔어? 뺑뺑손이야? 아니야, 나 서 있어. 네, 택시로 저 씨가 서 있어요. 예. 나 차에 있을게. 나 차에 있을게. 남편 내립니다. 그래서 저 오토바이 운전자 도와주러 갑니다. 마침 옆에도 차가 서 있고요. 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저를 또 이렇게 서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만약 목뼈 다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다른 분한테, 자, 119 좀 신고 좀 했어요. 부탁했어요. 네. 엄마 좀 늦게 들어가서 되게 사고가 나가지고. 네, 딸한테 전화 중이에요, 엄마는. 우리 차가 사고가 난 게 아니고 다른 차가 오토바이를 박았는데 그 오토바이가 우리 차로 덮쳤어. 우리 차 박살났어. 아니, 엄마 아빠는 안 다쳤는데 오토바이 아저씨가 너무 많이 다쳤어. 조금 늦어도 걱정하지 말고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우리 차도 부서져. 지금 불렀어요. 내려. 지금 불렀어요. 네, 얼른 부인 내리게 하고, 예, 차로 후진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안 떨어지네요? 예, 오토바이 붙어 있어요. 딸려와요. 오토바이 딸려와요. 오토바이, 아이씨, 왜 이 오토바이 안 떨어져, 왜? 오토바이. 자, 옆에 다른 분, 저분은 다른 분이죠? 예. 다행히 폭발은 안 하네요. 네, 큰 불은 없고요. 119 올 때까지 시간이 무진장 오래 걸렸답니다. 느낌으로는요. 저거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불길이 저 자동차로 옮겨 붙으면 저 엄청 커질 텐데요. 예, 불길이 상당히 커집니다. 도저히 안 돼서 대피한 상태예요. 예, 이대로 있다가는 갑자기 펑 터지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리고 소방대 와서 불은 껐는데 차는 숫덩이가 됐습니다. 저는 엄마의 전화. 처음에 어떻게 119 빨리 신고해야지. 그러면서 딸한테 집이 거기서 가깝대요. 뻥 소리 때문에 혹시 걱정할까봐 좀 늦을 것 같아. 엄마 아빠는 괜찮아. 근데 오토바이 아저씨가 많이 다치셨어.
순간적으로 나보다도 오토바이 아저씨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차는 박살났지만 그러나 오토바이 아저씨를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는 괜찮아. 저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엄마의 목소리에서, 전화 목소리에서. 그리고 아빠가 내려! 불이 나니까요. 여보 내려. 문이 안 열려. 도어록이 돼갖고 그래서 얼른 타서 여보 내려! 그러고서 차를 후진을 하는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더 이상 있다가는 차가 폭발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피해 계셨답니다. 모쪼록 오토바이 운전자 붕 날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큰 부상 없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 그리고 아내분, 전화는 침착하게 하시지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까 불이 펑 나는 순간에 그 트라우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으로 보시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게 터지면 난 죽는다. 그 트라우마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뭉클하면서도 안타까운 영상이었습니다. 두 부부 빨리 안정 찾으시고요.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니까 그렇죠. 예. 영상으로 와서 지금 차량용 소화기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불은 붙었죠. 불은 붙어갖고 안에 먼저 피신시키고 그리고 내 차를 오토바이부터 떼내려고 하는데 계속 따라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것하고요. 실제 상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엄마가 딸한테 혹시 걱정할까 봐 괜찮아 좀 늦어? 엄마 아빠는 괜찮아? 몸은 안 다쳤어도요. 그 충격, 정신적인 충격, 그 트라우마는 어디 부러진 것보다 훨씬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아저씨가 많이 다치셨어. 그리고 또 불박차 운전자분께서 정말 잘하셨어요. 누구를 지정해서 해야 돼요. 누가 119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서로 어떻게 딱 119 신고해 주세요. 지난번에 어느 방송 제가 방송에 같이 했던 응급의학과 교수님께서요. 누가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대요. 일단 처음에는 의식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좀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한테 선생님 119 신고 좀 해주십시오. 왜 내가 119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심폐소생술 하면서 누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서로 미룬대요. 네 저기 푸른 옷 입으신 분 딱 지정해서 네 선생님께서 119 좀 신고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래요. 지금 불박차 운전자분께서도요. 나가셔서 우선 환자를 안정시키시면서 그러시면서 딱 지적해서 그분한테 119 신고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침착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내분한테 내려! 문이 잠겨서 얼른 타서 먼저 내리게 하고 그리고 뒤로 후진하다가 계속 있다가 거기서 계속 하려고 그러면 차가 폭발할 수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피신하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후진할 때 오토바이로 떼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으셨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내가 이걸 끌고 가야 되겠구나 뒤로 그 마음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두 부부께 감사의 박수 보내십시다. 그리고 빠른 쾌유를 함께 기원하십시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토바이로부터 내가 떼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거기서 불러 터지면 어떻게 됐어? 넘어져 있는 사람이요. 진짜 오토바이 그 운전자로부터 내가 더 멀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함께 정말 고맙습니다.